지난주 잭슨홀에서 개최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초고속의 긴축 정책을 펼쳐온 파월 연 준 의장은 드디어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로 피벗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동시장이 약화될 경우 빅컷, 즉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의 주제는 미 인플레이션 승리 선언, 통화정책 조정 시기 도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잭슨홀 파월 연설 핵심 분석,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의 평가, 그리고 금리나 방향성과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노트북의 우보 박사입니다. 금년도 잭슨홀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의 3일간의 일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대로 이 행사의 백미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이지요.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전달 경로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 제목은 짤막하게 Review and Outlook, 즉 회고와 전망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행사장 연단에 올라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추진한 역대 초고속 긴축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현재 진행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 과제에 대한 전망을 시종일관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의 기조 연설에 담긴 진짜 알맹이, 즉 키포인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AP통신이 헤드라인 기사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 업사이드 리스크가 감소했고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지난 12개월 동안 2.5%로 둔화되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하면서 나아가 2%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급상승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이 2022년 6월 7.1% 정점에 달한 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금년 2분기까지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제목처럼 마침내 금리 인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즉 통화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파월 의장은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이 분명하다면서 금리 인하의 타이밍과 속도는 향후의 데이터와 경제 전망, 그리고 리스크의 균형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리스크의 균형이란 인플레이션과 고용, 즉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중시하겠다는 의미죠.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개시를 시사하면서도 25bp인지 50bp인지 그 크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3월부터 역대급 초고속으로 인상되기 시작한 기준금리가 2023년 5월부터 5.25에서 5.5% 구간에서 동결되었던 하이어 포 런거 시대의 긴축 사이클의 종료가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팬데믹 직후 인플레이션에 대해 오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나와 나의 동료 직원들은 팬데믹 초기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었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음과 같은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불리는 좋은 배는 매우 붐볐다. 그 배에는 많은 분석가와 중앙은행 수장들이 타고 있었다. 그분들 중에 몇몇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토로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글로벌 공급 압력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처음에는 초록색 박스처럼 하락하다가 2021년 10월부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자 즉시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쳐
역대급 초고속의 긴축 정책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고뇌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베런스의 보도 기사에서 보듯이 통화 정책의 초점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고용 시장으로 옮겨가는 정책적 전환이 확실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잭슨홀 기조연설에서 노동 조건이라는 용어를 무려 27번이나 언급했는데요. 그는 최근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면서 연준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장을 간단히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와 같이 실업률이 최근 1년 사이에 4.3%까지 상승했으나 역사적 수준으로 보면 아직 낮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실업률의 상승은 노동의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실업률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금년도 대선 시즌과 관련하여 여기 로이터의 기사에서 보듯이 파월 의장은 선거에 개의치 않고 고용시장 방어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었듯이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기회에 있을 때마다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재임명하지 않겠다던가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비판이 흘러나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참고로 이 표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1970년대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대선의 해가 겹친 경우가 4번 있었는데요. 폴 볼커 의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답게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3에서 5% 이상 인하했습니다. 심지어 실패한 연준 의장으로 알려진 아스 번스도 대선을 불과 4주 앞두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 홀에서 기조 연설을 하던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모두 랠리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가 1%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소형주 중심인 러셀 2000 지수는 3% 이상 폭등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소형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죠. 이날 달러를 제외한 금, 비트코인, 원자재 가격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며 환호했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에서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파월 의장의 기조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3.7%대로 급락하여 2023년 6월 이래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파월 의장의 기조 연설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들은 대체로 비슷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연준의 부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수석 경제부 기자는 파월 의장이 정책 전환을 완료했다고 단정하면서도 점진적 또는 체계적이라는 단어 사용을 완전히 회피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용시장이 악화될 조짐을 보일 경우 더 큰 폭, 즉 빅컷으로 금리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록의 CIO 릭 리더는 경제와 인플레이션 상황에 비추어 50bp로 움직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고용이 악화되고 상황이 나빠지면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채권 운용사인 핑코의 글로벌 경제 고문 리처드 클라리다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발언은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었다고 평가하면서 9월 FOMC 회의에서 지켜볼 포인트는 금리 인하 결정과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의 업데이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FOMC 점도표에 금년 내 단 한 번만에 금리 인하가 찍혔는데 9월 FOMC에서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벌써부터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의 세 이코노미스트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고용 상황에 따라 B컷, 즉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9월 FOMC에서 투자자들의 B컷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트레드 워치를 보면 파월 의장의 잭슨 홀에서
기조연설 후 트레이더들은 9월 50bp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확률을 30.5%에서 40.5%로 10%포인트 높였습니다. 9월에 25bp만 인하하면 11월 대선이 끝난 직후 FOMC에서 50bp 인하할 확률이 8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9월 FOMC 이전에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하의 피벗 경로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파월 의장과 동료 FOMC 의원들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강조하듯이 금리 결정의 데이터 추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8월 하순부터 9월 FOMC 이전까지 발표되는 주요 데이터는 GDP, PCE, 절츠, 페이롤스, CPI, 리테일 세일스 등입니다. 이 중에서 9월 6일에 발표되는 페이롤스, 즉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신규 채용과 실업률이 핵심입니다. 8월에 이 데이터가 악화되어 증시가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를 겪었었죠.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승리를 선언했으므로 이제부터 PCE와 CPI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9월 고용 보고서 데이터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25bp가 될지 50bp, B컷이 나올지 결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 돌코 시대 이후 9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침체성 금리 인하가 5번, 그리고 경기 연착륙을 지지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가 4번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프는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 따라 현금성 자산 수익률을 초과하는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황색 선이 보험성, 그리고 아래쪽에 회색 선이 침체성 금리 인하의 경우입니다. 중간은 평균선이고요. 금리 인하 1년 후 S&P 500 지수의 초과 수익률은 각각 침체성일 때 마이너스 15%, 그리고 보험성일 때 플러스 1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 침체의 경우 채권 투자 수익률이 현금이나 주식보다 높고, 반면에 연착륙의 경우에는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양호합니다. 1995년과 1998년에 보험성 금리 인하의 경우 주식 투자 수익률이 각각 23%와 2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금년도 잭슨홀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감소했고 2%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로를 확신한다면서 2022년 3월 이후 긴축 사이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다. 둘째로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조정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하면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개시를 기정사실화했으며 금리 인하 크기는 유보했으나 대선에 개의치 않고 고용시장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셋째로 파월의 기조연설에서 점진적 금리 인하에 대한 표현이 없으므로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B컷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침체성 또는 보험성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탄력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후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8월 마지막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